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월드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평소에 좀 셀카를 많이 찍으시나요? 그렇죠. 저는 잘 안 찍습니다. 저는 셀카 찍는 걸 좋아하는데 예. 예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저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셀카를 굉장히 많이 즐겨 찍는 편인데요. 최근 이 셀카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는 2017년에 떠오를 10대 혁신 기술 중 하나로 이 360도 셀카의 부상을 지목하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이 셀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생각보다 많이 달라진 셀카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요즘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셀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떤 건가요? 사실 인공지능이 많이 사용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이 안면 인식 분야입니다. 이렇게 인식된 얼굴은 이제 생체 인증 등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셀카 사진을 찍는데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작한 셀카 앱이 있습니다. 이름이 영어로 셀프 카메라 사진을 의미하는 셀피인데요. 셀카를 찍으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 사진을 자동으로 보정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MS의 주장에 따르면 나이, 성별, 피부톤에다가 어떤 밝기까지 고려해서 수정을 해준다라고 하는데요. 아직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것을 봐서는 사람들이 이런 좀 자연스러운 셀카를 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자연스러운 셀카를 넘어가지고 요즘에는 막 눈도 이만하게 만들어주고 맞아요. 막 턱도 토끼기도 깎아주고. 달리고 뭐 별의별 셀카 앱들이 많던데요. 예, 셀카의 역사가 좀 굉장히 오래됐지만 이 셀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지난 2013년에서 14년 정도거든요.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2013년을 대표하는 단어로 셀피를 선정했던 적이 있었고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셀카봉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서구 쪽은 이 셀카봉이 좀 늦어서 어떤 분들은 이 2015년 미국 CES에서 가장 주목받은 스마트 기기가 바로 이 셀카봉이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피부를 포토샵으로 보정한 것처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이 인스타그램처럼 필터를 이용해 좀 그럴듯한 분위기로 사진을 바꿔주는 것이 좀 트렌드였다면 최근에는 재미있는 사진을 찍어서 서로 교환해 보는 것이 유행입니다. 셀카 앱들이 서로 좀 닮아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셀카 앱들이 서로 닮아가고 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 건가요? 예, 정확하게는 어떤 자신의 강점을 분명히 하면서 스냅챗이라는 앱의 인기 있는 기능을 좀 가져다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스냅챗은 2011년에 런칭한 이 친구끼리 잠깐 재미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공유하고서요. 또 바로 사라져버리는 일종의 메신저 앱입니다. 해외에서는 정말 많이 쓰이고 있는 앱인데요. 네이버에서 제작한 셀카 앱 스노우 역시 이 사라지는 메시지 기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노우는 이 얼굴 인식 스티커 기능 때문에 굉장히 뜬 그런 앱인데요. 예. 스티커 사진 기능이 들어간 스냅챗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진 SNS로 유명한 인스타그램 역시 몇 달 전 스냅챗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스토리라고 24시간만 사진을 공개하는 이제 기능이 있는데요. 그걸 같은 이름으로 채택을 했고요. 또 얼마 전 런칭한 셀카 앱인 카카오톡 치즈라고 있습니다. 이 앱 같은 경우는 방금 소개한 이 스노우의 얼굴 인식 스티커라는 어떤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그렇게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로 만들어서 이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이제 찍는 사람에겐 자기가 쓰는 앱이 몽땅 셀카 앱이면서 메신저면서 SNS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로 통합돼 버리네요. 예전에는 뭐 자신을 좀 사랑하는 나르시시즘이나 이런 게 좀 큰 사람들이 셀프 카메라 우리 예. 오수연은 그처럼 많이 찍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뭐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이 셀카 앱을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 얼마 전 영국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영국 BBC에서 1000명의 10살에서 12살 사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아직 어리다면 어리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나이잖아요. 어리죠. 그런데 대략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자신의 셀카를 찍어서 SNS에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83%의 아이들은 SNS에 올라가는 사진이 자신이 얼마나 잘 나온지가 굉장히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래서 또 행복하고 39%는 SNS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면 슬퍼질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이런 상황이면은 셀카를 찍는 방법도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변화가 있습니까? 예, 예전에는 단순히 디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찍는 것이 셀카였다면 최근엔 좀 뭐 액션 카메라를 이용해서 어떤 동영상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생방송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 셀카 드론도 하나둘씩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제품은 에어셀피라는 제품입니다. 5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폰 사이즈의 소형 드론인데요. 쉽게 가지고 다니면서 쉽게 조작해서 쉽게 촬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작은 드론이 과연 그 제 기능을 할까 의심하신 분들도 많지만 최근에 만들어진 실제 제품을 가지고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어떤 지금 발표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곧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셀피용 스마트폰을 전면에 내세우며 출시된 스마트폰도 꽤 많습니다. 원래 이 셀피용 스마트폰은 좀 중저가형 제품들이 어떤 차별점을 내세우기 위해서 채택한 그런 장점이었는데요. 이게 먹히면서 이제는 주요 기능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공개된 비보의 V5 플러스 같은 경우엔 이 셀카를 잘 찍으라고 전면에다가 2000만 화소랑 800만 화소의 듀얼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심지어 셀카 전용 플래시까지 탑재된 스마트폰 모델입니다. 저 어렸을 때 셀카라고 하면은 필름 카메라 그 삼각대 트라이포드 펼쳐놓고서 그 타이머 맞춰놓고 예. 찍찍찍 돌린 다음에 달려가서 그렇죠. 착각 소리 나면 기다려서 달려와서 뛰어가고. 보고 그것도 필름 인화돼서 보고 나서야 이제 잘 찍혔구나 이렇게 알 수 예. 있는 건데 이 셀카 문화는 어떻게 변해갈까요? 사실 이 셀카는 스마트폰 문화에서 굉장히 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출시 초기서부터 어떤 그 존재했던 흐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죽지 않고 쭉 이어져 왔다는 것도 좀 신기한 일이고요. 그러면서도 시장을 장악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면서 발전하고 있는 그런 분야거든요. 게다가 이 작년에 발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셀카 앱의 주된 사용자의 76% 정도가 여성이었고요. 특히 10대, 20대 여성이 전체 사용자의 72%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좀 특화된 사용자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카테고리이기도 한데요. 앞으로도 SNS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고 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어떤 소재로서 셀카는 계속 널리 쓰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상사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셀카를 찍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람만 해도 127건이거든요. 요즘은 그 긴급하게 탈출하는 상황이 있어도 셀카를 찍고 어느새 어떤 그 자신의 삶을 일종의 피사체로 취급하는 경향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 스스로를 얽어매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됐고요. 이 혼밥 홈술 시대의 셀카 문화도 앞으로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관련 네. 산업도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 스마트 시대의 셀프 카메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